혹시 아르헨티나의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잠시 숨이 멎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어디엔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곳엔 여의도의 79배에 달하는 땅이 대한민국 정부 소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뭔 소리야? 하고 계시죠? 더 놀라운 건 그 땅의 현재 가치입니다. 100조 원이 넘어요. 100조 원.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40년 전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말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정희. 당시 청와대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카카,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황무지를 사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안다. 반드시 사야 한다. 50년, 10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부러워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보물창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을 그 놀라운 여정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1978년 7월 15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에어컨 소리만이 윙윙거리는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각하,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건넨 파일에는 아르헨티나 토지 매입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파일을 펼치자 경제수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각하, 이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아르헨티나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곳에 그것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황무지를 사신다고요? 재무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각하, 국가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불필요하다고.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보시오.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요. 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넓어요. 하지만 각하, 그 땅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지금은 그렇소. 대통령이 지도에서 손을 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30년 후, 50년 후에도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좁은 땅, 부족한 자원.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확보해야죠. 경제수석이 다시 반박했어요. 각하,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 돈이면 국내에 공장을 몇 개나 지을 수 있는데 공장은 언제든 지을 수 있소. 하지만 땅은, 특히 좋은 땅은 한 번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 순간 박정희 대통령은 결제 서류를 당겨왔습니다. 만년필을 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아마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정말 옳은 결정일까? 국민들이 이해할까? 하지만 곧 굳은 표정으로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여의도의 79배 땅이 대한민국 소유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글쎄요, 반신반의였달까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 순간이 한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투자의 시작이라는 걸. 아르헨티나 북부 살타주 지평선까지 펼쳐진 황토빛 대지. 바람에 날리는 건 모래뿐이고 가시덤불만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곳. 한국에서 온 시찰단이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중개업자 리카르도가 말했어요. 세이오즈. 정말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스페인어로 세이오즈는 여러분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이 땅은 어떻게 표현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어려워요. 한국 측 협상단장이 통역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리카르도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동양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 이런 쓸모없는 땅에 거금을 쓰다니. 그날 저녁 현지 모텔에서 한국 협상단은 회의를 가졌어요. 단장님, 정말 이 땅이 맞습니까? 너무 황량해서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언젠가는 분명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협상단도 확신은 없었어요. 넓디 넓은 황무지를 보니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몇몇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땅을 산다고. 왜? 뭐가 있는 거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리카르도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 돈으로 새 집을 사고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했죠. 그때 리카르도는 몰랐어요. 40년 후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될 줄은. 아니, 잠깐. 과연 후회했을까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계약이 끝나고 한국협상단이 돌아간 후 그 넓은 땅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캠포 코리어. 한국 농장이라는 뜻의 이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그곳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청와대 관저. 박정희 대통령은 평소처럼 일기를 썼습니다. 1978년 7월 15일. 아르헨티나 땅 매입을 결정했다. 모든 참모들이 반대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이 땅은 언젠가 우리나라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지금은 불모지일지 몰라도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하면 분명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는 잠시 펜을 멈췄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다. 언제나 남의 나라 눈치를 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소유한 땅이 있다면 언젠가는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다. 후손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일기는 나중에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당시에는 무모한 투자라고 비판받았지만 지금 보면 정말 놀라운 해안이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2018년. 전 세계가 전기차 열풍에 휩싸였어요. 테슬라, 현대차, BMW.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리튬이 부족하다는 것.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거든요.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 시진핑 주석이 호통을 쳤어요. 리튬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 당장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조사하라. 중국 정부는 남미 전체를 뒤졌어요. 칠레, 볼리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여기다. 아르헨티나 북부에 엄청난 리튬 매장량이 있다. 중국은 즉시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웠어요. 아르헨티나 정부도 환영했죠. 중국 투자. 좋다.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아르헨티나 토지청에서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잠깐. 이 땅 소유주가.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이게 맞나? 1978년부터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40년 전부터. 설마. 급하게 상관에게 보고했어요.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중국이 투자하려는 그 땅. 이미 한국 소유입니다. 뭐라고? 그 소식은 곧바로 베이징까지 전해졌어요. 중국 외교부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한국이 40년 전부터. 네, 1978년 7월 15일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완전히 당한 거 아닌가? 우리는 지금 와서 허둥대고 있는데 한국은 4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날 중국의 1조 원 투자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청와대. 때가 됐다. 이제 캄포 코레아를 깨울 시간이야. 40년간 잠들어 있던 아르헨티나 땅에 드디어 한국의 기술이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투입된 건 스마트팜 기술이었습니다. LG, 삼성에서 개발한 최첨단 농업 로봇들이 화물기에 실려 아르헨티나로 향했어요. 현지에 도착한 한국 기술진들이 처음 한 일은 물 문제 해결이었어요. 이곳에는 지하수가 있을 겁니다. 깊이 파면 정말로 지하 200m에서 깨끗한 물이 솟아났어요. 오, 미라클로. 오, 기적이야.
현지 인부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다음은 토양 개선이었어요. 드론이 하늘에서 토양을 분석하고 AI가 최적의 작물을 추천했습니다. 이 토양이라면 옥수수와 대두가 최적이겠네요. 무인 트랙터가 광활한 대지를 갈아엎기 시작했어요. 현지 농부 호세가 놀란 눈으로 지켜봤어요. 사람이 안 타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위성으로 조종해요. 호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기술은 정말 마법 같아.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황무지였던 땅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믿을 수 없어.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호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 땅에서 농작물이 자라는 걸 보다니. 한국이 정말 기적을 만들었어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드디어 첫 수확이 시작된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여기서 자란 거야?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도 깜짝 놀랐어요. 옥수수 품질이 국내 최고급과 똑같네요. 그의 수확량은 예상보다 3배나 많았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2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사팀이 캄포 코레아에 파견되었어요. 농업용 우물을 덮하면서 토양을 정밀 분석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이거 좀 보세요. 연구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지질학자 이철수 박사가 현미경을 들여다봤어요. 이건 설마 리튬입니다. 고순도 리튬이에요. 박사의 손이 떨렸어요. 함량이 얼마나 되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최소 1,50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500만 톤. 이건 정말 엄청난 양이었어요. 현재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깊이 파자 셰일가스가 나왔고, 더 깊이 파자 원유가 나왔어요. 심지어 우라늄까지. 이게 도대체 뭔 땅이야? 조사팀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급히 서울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청와대입니다. 긴급 보고 드립니다. 캄포 코레아에서 발견된 자원 총 가치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화를 받던 청와대 관계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100조 원? 자, 잠깐. 다시 한번 말해봐. 리튬 50조, 셰일가스 30조, 원유 20조. 총 100조 원 이상입니다. 그 순간 청와대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진짜야? 40년 전 투자한 돈이 얼마였더라? 당시 환율로 약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50억이 100조가 됐다고? 2만 배 수익률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가 된 거였죠. 그날 밤 뉴스가 나갔어요. 대한민국이 40년 전 매입한 아르헨티나 토지에서 100조 원 규모의 자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한편 베이징에서는 한국이 또 이겼다. 중국 정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 뉴스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CNN, BBC, 로이터 모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40년 전 투자 100조 원 보물로 보답받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자라고 불렀어요. 중국은 어땠을까요? 베이징 정치국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앞섰다. 어떻게 40년 전에 그런 해안을. 우리는 눈앞만 보았고 한국은 100년 뒤를 내다봤다. 시진핑 주석은 책상을 치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승리가 아니다. 전략적 완패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하루아침에 자원 강국이 되었거든요. 더 이상 중동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리튬도 자체 조달이 가능해졌어요. 현대차는 즉시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터리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LG화학,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외교적으로도 판도가 바뀌었어요. 한국과 자원 협력 협정을 맺고 싶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일 자원 협력 검토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죠. 2024년 가을, 아르헨티나 살타주. 황금빛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바로 46년 전 한국에 땅을 팔았던 리카르도였습니다. 이제 84세가 된 그의 옆으로 손자 페드로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게 다 옛날에 할아버지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 저 넓은 땅이 모두. 리카르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후회되시죠? 100조 원짜리 보물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페드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카르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네? 자랑스럽다고요? 그래. 나는 한국이라는 훌륭한 나라에 이 땅을 팔았다. 그들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았어. 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눈앞의 돈만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100년 후를 내다봤다. 그게 진짜 리더십이지. 하지만 할아버지, 그 돈이 있었다면. 돈이다가 아니야, 페드로. 저 한국 사람들을 봐라. 황무지를 옥수수밭으로 만들었잖아. 정말 그랬어요. 지금 캄포 코레아는 남미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말이다. 나는 그때 받은 돈으로 너의 아버지를 대학에 보냈고 이 집도 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리카르도가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정한 승자는 서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란다. 한국도 우리도 모두 행복해졌잖아. 그 말을 듣고 페드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작은 씨앗이 40년을 지나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이제 한국의 식량 안보, 에너지 자립,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책임지는 보물창고가 되었어요. 중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고 와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40년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안 아닐까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결단. 그 결단이 지금의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캄포 코레아. 한국 농장. 그곳에서 자라는 것은 옥수수와 콩만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 그리고 과감한 도전 정신.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이라면 앞으로도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작은 씨앗이 40년을 지나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이제 한국의 식량 안보, 에너지 자립,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책임지는 보물창고가 되었어요. 중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고 와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40년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안 아닐까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결단. 그 결단이 지금의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캄포 코레아. 한국 농장. 그곳에서 자라는 것은 옥수수와 콩만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르헨티나 하늘 아래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어요. 그 밑에서는 한국의 첨단 농업 로봇들이 내일의 수확을 준비하고 지하 깊숙이 묻힌 보물들이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억 원이 100조 원이 된 기적.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단 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용기. 바로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4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황무지가 지금 100조 원의 보물창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미래는 과감히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증명했고 여러분도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캄포 코레아에서 오늘도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그 깃발 아래 새겨진 우리의 다짐처럼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에 심은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돌아올게요.